아이디어 컨설팅사 크리베이트의 대표 컨설턴트 박성현입니다. 헤어 컨설팅, 부동산 컨설팅, 파이낸스 컨설팅, 여러 가지 컨설팅이 붙는 단어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아이디어 컨설팅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도 컨설팅을 합니다. 사실 아이디어를 컨설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어떤 것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걸로 제품도 만들고 또 서비스도 만들고 광고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구체적인 제품, 서비스, 광고 이런 게 있어야지만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정리하면 아이디어 컨설팅이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공간, 경험, 어떤 분야에 상관없이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창의적인 두뇌를 빌려주고 아이디어를 파는 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아이디어 컨설팅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아이디어 컨설턴트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 컨설턴트인 저에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창의도 훈련이 됩니까? 창의적인 사람은 날 때부터 그런 거 아닌가? 다른 건 노력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창의적인 것은 좀 타고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교 과목에 창의 국어, 창의 수학 이렇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창의를 훈련한다는 것이 좀 낯설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창의를 훈련하려면 다른 교육들도 그렇지만 이 훈련이라는 게 어떤 틀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의인데 어떤 틀을 주게 되면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냐? 아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근육을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아령을 드세요? 네, 처음부터 아령을 들면 자칫 잘못하다가 근육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구를 활용해서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좀 더 단련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령을 들죠. 비슷해요. 이 창의도 훈련을 통하면 창의 근육을 계속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창의의 정의가 뭘까요? 우리는 창의라는 딱지를 언제 붙여주죠? 새로운 거? 새롭기만 해서 창의일까요? 그렇다면 엽기적인 거, 기괴한 것, 이런 것도 다 창의라는 딱지를 붙여줄까요? 우리가 언제 이 창의라는 딱지를 붙여주냐 하면요. 유용해야, 쓸모 있어야, 의미가 있어야 이 창의라는 딱지를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아이디어와 킬러 아이디어의 차이점은 뭘까요? 킬러 아이디어는 단순히 기발한 아이디어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의미하죠.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바로 날카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날카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깨달을 때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곳이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다 라고 알고 계시죠? 이윤은 어떻게 창출하나요? 기업은 사회에 가치를 창출했을 때 그 대가로 돈을 벌고 이윤은 가치 창출의 대가예요. 우리 물건을, 서비스를 사주는 사람들, 즉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느낀 가치에 대해서 화폐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이 가치를 느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가치 있는 걸 만들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객을 알아야 되겠죠.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려면 고객들이 있는 세상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비자들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매번 소비자 조사한다. 우리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조사 담당자가 머릿속에서 고객을 상상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1, 2, 3, 4 답안에 이 고객을 끼워 맞춰 놓고서는 고객은 다른 답을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자기가 답을 얘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 놓고 소비자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만약 세탁기 조사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세탁기를 주로 언제 사용하세요?
어디에서 사용하세요? 뭐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나온 답변으로 주말에 더 많이 사용한다. 아니, 주말에 많이 사용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네, 전혀 놀라운 발견 아니죠. 이 사태를 온전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쪼개서 미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있는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내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라, 백날 첫날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디어 엔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아이디어 엔진은 뒤집어라입니다. 뒤집어라는 우리가 회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아이디어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뒤집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뒤집어라는 비즈니스, 문학, 예술 전반에서 활용하는 가장 범용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지 점프라는 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도 한 번의 점프가 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 창의적인 사람들은 마치 한 번의 생각을 확 점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창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점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밟아서 생각이 이동해 가는데 단지 생각의 공간이 무진장 넓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마치 점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우리의 전략은 생각을 나누고 쪼개서 각각의 단계별로 생각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즉, 생각의 디딤돌을 놔주는 거죠. 생각의 과정을 단계 밟아감으로써 새롭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도 몇 단계로 쪼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몇 단계 정도가 적당할까요?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은 3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뒤집어야 될까요? 뒤집어라. 뒤집어서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뒤집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각이나 고정관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나열하는 단계겠죠. 고정관념이 뭔지 알아야 고정관념을 뒤집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고정관념을 뒤집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는 단계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뒤집은 상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고정관념을 나열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뒤집기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단계를 예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어라 방법으로 아이디어 내볼 주제는 바로 피자입니다. 피자로 아이디어 3단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자의 고정관념을 나열해야 되겠죠? 피자는 동그랗다, 납작하다,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 이런 피자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랗다가 아니라 네모꼴이다. 또 네모가 아니라 동물 모양이다. 혹은 정해진 모양이 없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보면 동물 모양이다. 동물 피자. 네모 모양이다. 큐브 피자. 또 정해진 모양이 없으면 못난이 피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확장돼 갈 수 있겠죠. 네, 납작하다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각으로 잘라 먹는다 중에서 말아서 김밥처럼 잘라 먹는다. 롤 피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렇게 콘 모양으로 말아서 롤처럼 먹는 그런 피자도 있다고 합니다. 어때요? 재밌죠?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의 핵심, 코어는 무엇일까요?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의 원리, 이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리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는 건 기존과 다른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라 엔진의 경우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을까요? 그걸 파악한다면 아이디어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의 경우 아니다 하고 부정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을 활용할 때 속성을 나열했어요. 이 속성은 바로 어떤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내는 대상에 이렇게 경계를 지워주는 작업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쭉 나열한 것들을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뒤집었죠? 뒤집는다고 표현했을 뿐 실제로는 경계 바깥으로 생각을 확장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뒤집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다 라고 부정함으로써 경계 바깥의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 열리는 것이지요. 흔히들 뒤집으라고 하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검정의 반대는 흰색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검정의 반대는 흰색이지만 검정을 부정하면 즉 검정이 아니다 라고 하는 순간 검정 경계 바깥에 있는 흰색, 노란색, 빨간색, 7빛깔 무지개색, 반짝이, 심지어는 색깔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깜빡이까지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창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생각의 폭을 넓혔다, 좁혔다 하는 작업이에요. 생각을 넓히는 방법으로 나를 부정하는 순간 나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성으로 열리게 되면서 생각을 확장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뒤집어라 아이디어 엔진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엔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고 실제로 응용해 가면서 연습해 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연습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가만히 보면 익힐련의 익힐습, 익힌다는 뜻인데 이 습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습은 습관할 때 그 습자이죠. 우리가 학습이라고 할 때도 배우락의 익힐습, 공부라는 건 배웠으면 그걸 익혀서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습관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